불교에서는 음. 세상이 만들어진 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나요? 불교에서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그래. 원인 없는 원인 없는 이 세상의 일하며 원인 없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 거사님은 뭐 카르마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까르마라는 것이 바로 네. 그 원인을 까르마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뭐 과거에 생에서 행한 행동으로 이렇게 이런 부모를 만나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막 부잣집 딸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저번에 만나 뵀을 때 그레오님이 저한테 그러셨고 거사님도 저한테 선업도 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카르마랑 약간 부딪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예요? 삼성의 네. 삼성가의 삼성 오너의 딸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가의 오너의 딸로 태어난 게 까르마예요? 자살한 게 까르마예요? 자살한 거? 말하기 어려운데요? 뭐가 그러니까 그럼 선업을 하면 삼성가 오너의 딸로 드러나는 게 그게 선업이야? 그러면 자살한 것은 또 뭐야? 지금 이진님은 네. 이번 생에 열심히 선업을 쌓아서 삼성가도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재벌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러면은 영원히 행복할 거다. 원도 한도 없을 거다. 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삼성가 딸들이 다 괴롭나? 안 괴롭나? 행복하나? 원도 한도 없는 사람일까? 왜, 지금 삼성 회장은 이혼을 하고, 또 삼성가의 어떤 딸 중에 한 사람은 왜 자살하고 그럴까? 괴로워서. 그러면 삼성가의 딸로 태어나면 다 그냥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 자살을 할 그 삼성가의 딸이, 그게 좋은 걸까? 응? 뭐가 더 좋은 걸까? 뭐가 좋은 걸까? 말할 수 없죠. 왜? 괴롭지 않는 삶, 자유의 삶인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가의 딸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삼성가의 딸로 태어나든, 또는 뭐 거지 딸로 태어나든, 괴롭지 않고, 자유의 삶이면은, 괴로우니까 그게 거지 딸이 그렇지. 괴로움이 없다면 거지 딸이 어떡하고, 자유의 삶은 거지 딸이 어떡하고, 삼성가의 딸인데 괴로우면은 삼성가의 딸이고 그건 뭐라고? 자살의 일만큼 괴로운데 삼성가의 딸이라는 것이 그게 좋다고 할 수 있나? 응? 그러면 이진님이 뭘 잘못 생각한 것일까? 뭘 잘못 이해한 것일까? 좋고 나쁨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잘못 이해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쌓은 것이 원인이고, 다음 생에 재벌가의 딸로 태어난 것이 결과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 대화도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원인은 이번 생 전체가 원인이 아니라 매 경험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결과도 이번 생 전체가 결과가 아니라 역시 매 경험이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확정되어 있질 않아. 원인의 드러남이 결과고 다시 결과가 다음 결과의 원인이고 이렇게 원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결과, 이 결과가 또 원인으로 작용돼서 또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매 경험마다 그래요. 왜요? 이진님 어때요? 오늘 하루도 어떤 순간은 행복했고 어떤 순간은 괴로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삶 전체가 행복하다 이런 경험 없죠? 한 삶 전체가 괴롭다 이런 경험도 없죠?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경험일 때는 좋았다가 또 어떤 경험일 때는 또 뭐 괴롭거나 기분 나쁘거나 안 좋았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응?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갈림길이 어디일까? 까르마일까? 까르마일까? 즉 전생의 업일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서 경험이 갈림길일까? 이 순간이 그렇죠. 이 순간에 그냥 이게 이렇게 보이면은 어떤 사람의 입은 이 꼬리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의 입은 이 꼬리가 이렇게 돼. 응? 똑같은 경험, 지금 보인다는 경험인데 우버서 입은 이렇게 될 거고. 저는 막걸리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버서 술 먹으면은 저 새끼 지금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괴로워지는데 싶으면은 이렇게 되겠지. 봐봐, 똑같이 이게 보이는데. 네. 응? 바로 갈림길은 어디예요? 요 경험 상태에 따라서 갈림길이죠. 사실은 까르마가 갈림길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지님은 까르마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어요. 물론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는 자, 여기 보이면 사실 이렇게 될 때는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싫다는 생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좋다 싫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일어날까? 술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좋다는 생각이 들 거고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안 좋다는 생각이 될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업이라 그래. 지금 드러나는 생각을 업의 드러남, 업보라고 그래. 응?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생각대로야 생각이 사실이야 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그게 생각대로 사실이야 하는 사람은 좋다는 생각이 들면 행복하고 싫다는 생각이 들면 괴롭겠죠. 네. 그런데 그때 좋다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좋음이었을까? 응? 그래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이것에 대한 좋다라는 생각일까? 만약 이게 좋은 거라면은 이게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좋다 이렇게 될 텐데 왜 좋은 게 좋게 보이지 안 좋은 게 좋게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좋다는 생각이 달라. 요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귤 맛있지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귤 아이 끔찍해 싫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귤이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은 결국 요것에 대한 사실이 아니죠. 응? 좋다 싫다는 각자의 생각인 거잖아. 예? 요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요게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요것에 대한 생각이 좋다 싫다지. 요게 좋다 좋은 거 좋다 싫다가 아니잖아. 네.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좋은 생각이 들면 요게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 싫은 생각이 들면 요게 싫다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그게 사실일까? 아니. 바로 그런 경험이잖아.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응?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착각 경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착각 경험이 생각으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또한 착각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착각이야. 사실이 아니야. 응?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렇고 싫다는 생각이 들으면 이래. 그런데 봐봐, 그게 착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떨까? 그렇지 않아. 생각대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걸 집착하지 않을 거고 좋다라고 이걸 꼭 내가 가져야 돼, 먹어야 되라고 그러지 않을 거고 또 싫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싫다라고 해서 이걸 또 없애야 돼, 경험 안 해야 돼 라고 그러지 않을 거고 이게 여기서에 대한 자유죠. 바로 그 자유의 느낌,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생각대로는 착각의 느낌, 이걸 뭐라고 그래? 착각의 느낌. 그러니까 착각의 느낌은 말 그대로 착각을 실제로 하는 거니까 무지, 어리석음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 지금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를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경험에 달리는,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이 어떠하냐에 달리는 거잖아.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은 그렇게 결정되지만은, 근데 그 생각대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야. 근데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은 맨날 생각대로는 착각으로 인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좋으면은 막 집착했다가 싫으면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랬다가 이런 삶이 되는 거잖아. 바로 죄불가에 태어났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가령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 좋다라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겠지. 응? 또 뭐겠어? 또 뭐겠어? 가령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고 싶다는 것은 또 자기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재벌도 아닌데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런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을까? 다음 생에 내가 이번 생 선업을 지어가지고 재벌가의 딸로 태어나야지.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은 온통 즐거움은 없고 괴로움만 있어야 될 텐데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 같고 즐거운 것도 세상에 좋고 맨날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봐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 삶이 괴롭게 되는 거죠. 응?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만 괴롭지 뭐. 엄마야 뭐 그래 뭐 그러면 엄마 싫으면 가서 나가서 너 살아. 그러면 엄마야 뭐 자유롭지 뭐. 응? 안 그럴까? 그렇죠. 궁금한 게 생각으로부터는 만약에 자유로우셨어요? 그럼 이제 행동은 생각이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요. 봐요.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막 어떻게 붙잡지? 어떻게 잡지?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싫으면은 어떻게 좀 밀쳐버리지? 어떻게 없애버리지? 어떻게 피하지? 이렇잖아.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예.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집착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타담이나 밀침도 없는 알아지는 것들로부터의 자유의 삶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말이 나오게 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되게 돼.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요? 어떤 말이 나와요? 화가 나면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돼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나? 아니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착각이 없으면 착각이 없는 저절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지금 착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점검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살 건가 걱정할 거 없어요. 착각이 있어가지고 욕심과 화의 상태면은 욕심은 욕심에 따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고, 네. 화라는 상태면 화에 따른 말과 행동이 나와요. 자, 그럼 욕심과 화도 아니면은 욕심과 화도 아닌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고사님이 나는 고정된 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동의하죠. 그러면 세상은 변하는데 옛말은 틀린 말이 없는 거죠? 어이, 옛말에 틀린 말 많죠. 근데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거 옛말이고 뭐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거 옛말이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뭐 그런가? 부처님의 말씀도 옛말이고 근데 옛말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 뭐요? 옛말 중에 그런 거 많잖아. 저기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그 뭐 소설이라든가 서점에 가면 책들 많잖아. 그것도 다 옛말이 옛날 말 아니야? 근데 거기에 생각 들은 착각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부처님이나 뭐 이런 사람 말은 조금밖에 안 돼. 그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별하겠어요? 그것도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경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경험을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험이 분명하면은 네. 남도 어떤 경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에 빠졌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또 화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그걸 알면은 상대방의 말도 그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욕심과 화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그 말에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자기 욕심에 빠졌어. 자기 화에 빠져서 나온 말인걸. 신경 쓸 거 없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워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심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떨 때 막 말을 그렇게 해놓고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탓하고 그러는데,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렇다고. 그때 내가 짜증이 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말대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사과하면 돼요. 뭐 그때 만약에 나가기 전에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안 나갔을 텐데, 이미 나간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럼 퍼뜩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알아졌을 때 퍼뜩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아, 그때 내가 화가 났어.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순간만 그랬다고. 빨리빨리 사과하면 돼요.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느껴지면 어떡해요? 아 무슨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사과하는 게 저는 그때만 그랬다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항상 한다라는 착각이니까 자기 자신을 반조해야지. 그래서 반전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반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원님도 닉네임이 뜻을 알고 싶나요? 뭐 뜻은 원래 다만 민나라 자, 이진님은 이야기 다 했어요? 네네. 응, 다 했어? 박사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다 원님. 그게 어, 그게 젊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거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이진님을 위해서 살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제가 자꾸 막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만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 이기적이고 1차원적인 행복을 위한 길 아닌가요? 아니요. 봐요. 이진님 입에서 네. 지금까지 경험을 봐요. 네. 이진님이 불편하면은 불편한 말이 나와요. 이진님이
행복하면은 불편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불편한 말은 어떻게 나오죠? 대개 남 탓을 하든가 남을 비난하든가 이러죠. 봐요. 내가 행복하는 게 나를 위한 거죠. 내가 행복하면은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남을 탓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지 않아요. 자, 그렇게 세상이, 내가 행복함으로써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괴로움으로써 세상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행복하는 것이 곧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행복하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어떻게 알죠? 그건 저만 아는 건가요? 예. 물론 아는 사람은 알아. 그런 경험이 분명한 사람은 알아. 그렇지만은 우선은 자기가 자기를 알지. 그럼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누가 아나? 근데 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를 어떻게 알아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를 어떻게 아냐고. 고정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게 아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어쩔 때는 이게 좋고 어쩔 때는 저게 좋고. 근데 그 두 가지가 너무 다른 길이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세상은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아무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데 그것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봐요. 그렇게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걸 잡을 수 있고 어느 걸 기준으로 나는 이렇다. 또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 매 순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그렇다. 또는 내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남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괴롭지 않고 남도 괴롭게 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인 동시에 세상을 위한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져야 돼요. 왜?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남을 행복하게 할 줄 안다면 자기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행복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고 그러면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행복한 사람은 봐요. 행복한 사람이 돈이 뭐만 필요가 있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데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라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행복한 사람인데 돈과 관계없이 행복한데 돈이 있으면 뭐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지.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한데 그게 뭐 있고 그거 뭐 중요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막 제가 살 집, 노후 집과 막 그런 걸 대비해야 될 텐데 그런 걸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다. 저 날아다니는 새도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저장돼 있지 않아도 저렇게 행복하게 지적이고 저렇게 자유로운데 인간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가지고 스스로 괴롭다니. 응? 그래요. 저 어디 고정된 집이 없어도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생각에 얽매여서 먹을 게 없고 얽매여서 집이 없는 거지. 이 세상에 봐요. 집이 도대체 이진님이 생각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모난 공간이요. 그래 우보고사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보고사는 봐요. 산소에 굴 파고 들어가면 내 집이고, 그래요. 비닐 둘러쓰면 내 집이고, 집이 꼭 기둥이 4개고 천장이 있어야만 내 집이에요. 바로 그 고정관념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응?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은 우보고사는 한때 봐요. 지금도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요. 아버님이 맨날 우보님이 생각하는 땅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우보고사 생각하는 땅은 몇만 평 이렇게 클수록 그게 땅이라고 생각이지 몇백 평은 땅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이제는 내 땅이 없으니 온 세계가 다 내 땅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집 보여. 옛날엔 집은 그래요. 최소한 그래도
뭐 집은 이래야지 그랬었어. 근데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점점 생각이 바뀌어. 어때 이제는 그래 집 없으면 땅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응? 아무거나 뭐 겨울 낙엽 이렇게 낙엽 쌓아놓고 낙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응? 그럼 되는 거지. 응? 그 고정관념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해요. 봐봐,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그 대화 들어봤어요?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 그리스 사람인가? 알렉산더 대왕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디오게네스는 어떻게 사느냐? 통 속에서 살아요. 술통, 큰 포도주 통에 거기 들어가 살았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유명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다라고 소문이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갔어요. 응? 아,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던데 당신이 바라는 바가 뭐예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비켜주라. 당신이 햇빛을 가려서 내가 춥다. 응? 그랬어요. 뭐예요? 디오게네스는 집이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햇빛이 있으면 그 따뜻함을 만끽하고, 응? 그냥 체진대로 대자유의 삶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초라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부자유스러운 거야. 있다는 것이 부자유스러운 거야. 세상에 그럴 게 없는 사람이잖아. 아니, 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아, 좀 비켜주라고. 나는 태양 지금 햇빛 쬐야 된다고. 자기 자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맨날 그렇고, 응? 그것보다 얼마나 자유스러워? 그런 자유의 삶인데 뭔 미래가 걱정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의한 그런 괴로움이, 그런 불안이. 그래서 생각대로라는 그런 착각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없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거기도 이제 그런 데다가 지방간에 있으면은 그럼 뭐 대행복이지. 기둥 2개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4개 있으면 그럼 진짜 큰 행복이지. 그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자, 그래서 아까 행복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있어요. 까르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어떠함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은 달라요. 이게 까르마의 드러남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러나느냐, 이게 까르마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 드러난 생각대로야 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은 자살도 하고 괴롭고 막 이러는 거예요. 원망도 하고 탓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이게 맛있다 맛없다라는 이와 같은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에서 맛있다 맛없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지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맛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이게 맛있는 거라고, 그 생각으로 이게 맛없는 거라고 그 규정하니까 이걸 탓하는 거죠. 맛있다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가지고 싶고 맛없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든 안 먹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경험이 다음 생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착각 경험을 까르마라 그래요. 응? 그래서 거기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이 까르마의 드러남. 그래서 까르마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업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그 경험에 의해서 드러난 생각을 업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진짜 업보는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업보는 업의 결과라는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업 현상이긴 한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생각대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드러나도 그 생각 때문에 괴롭거나 또는 그 생각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지도 싫지도 않는 그런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 그걸 한번 경험해 봐요.
그걸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거지. 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짜 돈 많으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돈 많다고 다 행복해요? 그렇죠? 재벌가 딸로 태어나면 다 행복해요? 그것도 아니죠. 봐요. 응?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에 그 경험에 착각이 없는, 생각대로는 착각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가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런 거예요. 실감 잘 안 나죠? 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실제로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또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해요. 자, 그거는 뭐 그 질문 지금 하려면 하고 한번 살아본 다음에 그게 정말 나한테 딜레마다라고 할 때 그때 질문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계속해서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삶이 생각 노름이 돼요. 그래서 자, 한번 이제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뭔가에 납득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한번 실제 살아봐요. 네. 그럼 그 납득과 실제 삶의 차이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차이를 또 이야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대화 있었죠. 그래서 뭐 구석이 무서워서 잘못 단 거냐? 그랬죠. 그렇게 한번 실제로 사랑도 하고 아파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 그때 그런 자각으로 삶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도 없이 삶의 자유 그런 것은 없어요. 괴로움을 통한 자각으로 진정한 삶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다 아까 이야기했던 까르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으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내가 뭘 착각하고 있지? 무슨 착각이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이진님은 괴로움은? 그냥 괴로워하죠. 그러면 자기만 괴로우면 누가 뭐라나? 주변 사람 엄마 때문에 괴로워. 뭐 안 그러나? 괴롭게 하죠. 주변 사람들. 괴롭게 하는 거야? 주변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는 거야? 둘 다. 둘 다야? 둘 다. 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뭔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지? 어떤 착각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이 없다면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게 없고, 나를 괴롭힐 게 없고, 내가 괴롭힐 게 없고, 내 스스로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잘못된 이해, 착각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괴롭고 뭔가 불편하다면은 내가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지? 그것을 모르면은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그 우봉과 나발인가 한 그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그러면 돼요. 응?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맞아요.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하면 돼요. 네. 응?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괜히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 돼요.